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스포츠 정면 승부는요, 리우 현지에서 전해주고 있는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소식도 들어보죠. 박 기자님 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8월 8일인데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 대표팀 올림픽 8연패를 달성했군요. 네, 기보배 최미선, 장혜진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오늘 리우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러시아를 5대1로 꺾었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무려 8회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기보배 선수가 개인 통산 3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내면서 김순영, 윤미진, 박성현으로 이어지는 신궁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짜 신궁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남자 양궁 대표팀도 단체전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나라 선수들 네. 왜 이렇게 화를 잘 쏘나요? 네, 먼저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평가전을 5차례 치르면서 강하게 단련됐는데요. 네. 4대까지 왕복거리가 182km, 무려 5,044발의 활을 쏘았고요. 또 테르 선수촌의 리울 경기장과 똑같은 세트를 지어놓고 시뮬레이션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또 이번에 리우 경기장과 선수촌 거리가 굉장히 먼데요. 조리사까지 배치하면서 이번에 준비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사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자, 외국 언론들의 찬사 네. 이어졌죠? 네, 영국 로이터는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통치 기간을 늘렸다고 보도했고요. 오늘 한 외국 기자가 한국 양궁은 팔에 뱀을 감고 훈련하는 게 진짜인가라고 묻기도 했는데요. 기보배 선수가 양궁이나 야구장이나 제주도 같은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에서만 연습했다고 웃어 넘기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자, 또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요. 축구 강국 독일을 맞아서 굉장히 선전했네요. 네, 우리나라가 오늘 독일과 리우올림픽 조별리그 10조 2차전에서 3대3으로 비겼는데요. 1대1로 뒤진 후반 12분에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후반 42분에 석현주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렸지만 아쉽게도 후반 종료 직전에 나브리 선수에게 통안의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해서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다음 경기 8강행의 관문에서 어떤 상대와 또 격돌을 합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1승 1무로 A조 1위고요. 11일에 멕시코와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진출합니다. 네. 멕시코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 팀이고요. 이번 대회에서 독일과 2대2로 비기고 피지를 5대1로 꺾었고요. 우리나라의 골득실에 뒤진 2위고요.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르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멕시코전은 당연히 이겨야 한다고 결연한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 지구 반대편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서 종합 5위를 달리고 있고요. 남녀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싹쓸이했고 어제는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정보경 선수가 은메달을 딴 데 이어서 오늘 남자 유도 66kg급에서 안바울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부 역사 윤진희 선수가 여자 역도 53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부 역사 윤진희 선수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 내일에는요 어떤 종목에 출전합니까? 뭘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제일교포 3세 안창림 선수가 남자 유도 73kg급에서 금메달에 도전하는데요. 안창림 선수는 일본 귀화대회를 뿌리친 선수고요. 이번에 일본의 라이벌 오노 쇼웨이를 넘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김지현 선수가 2연패를 도전하고요. 일본을 꺾은 여자 배구 대표팀은 러시아를 상대합니다. 아,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 정말 인기가 요즘 주가가 한창 올라갔습니다. 내일 또 유도는 한일전이 있고요. 여자 펜싱 흥미진진하네요. 자, 잘 지켜보고 또 전해주세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국회가 멀게 느껴지십니까? 국회 사용 설명서가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국회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잘 써먹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회 사용 설명서. 오늘은 국정감사 증인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윤재관 보좌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사용 설명서가요, 이 코너가 벌써 10회를 맞았어요. 네, 예. 자, 좀 뭔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방송을 타면서? 처음에는 못 놀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알아봐 주시고 반응을 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들께서도 보다 더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네.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오고요. 네,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제 전화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따끈따끈한 민원을 좀 네. 전에 접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국정감사 증인 선정 얘기를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네. 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선정이 매년 논란이에요. 이 논란의 이유가 뭡니까? 가장 많은 경우가 불필요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한다는 경우와 네. 그렇게 어렵게 신청된 증인들이 나와서 한마디도 못하고 한두 마디 하고 돌아간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증인 선정이 된 사유가 해소돼서 네.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한두 마디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걸 전체가 다 매도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보면 말이죠. 기억나는 게 최초로 재벌 총수가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랬는데 네. 한일전에서 어디 응원하세요?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선정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선 증인 선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이렇게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까? 네. 증인 선정 자체는 국감이 최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해년마다. 네. 어떤 증인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원의 국정감사 성적표가 매겨지기 때문에 네. 의원별로 아주 심사숙고해서 증인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각 당별로 각 개별 의원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간사 의원에게 전달하면 간사 의원이 그를 종합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상대당 간사 의원과 함께 수차례 상의를 한 다음에 결국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증인 선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내에 보이지 않는 원내대표, 각 상임위의 원내대표인 간사 의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네. 결정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하는 거죠? 네, 수차례 협의를 통합니다. 네. 최소 3번에서 5, 6번까지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 명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인을 채택할 때요. 상임위 네.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자, 누구는 좀 빼주시오. 그 대신 누구를 넣겠소. 이런 좀 딜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딜이 없을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상대 당이 절대 합의해 주실 수 없는 증인을 최초 명단에 올려놓고 서로 협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정말로 불러야겠다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협상 문화도 같이 있습니다. 네. 또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합리적이고 필요한 여야 간의 딜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이 증인 선정 신청을 무더기로 한 다음에 로비를 받고 빼주거나 네. 국감장에 나온 증인이 정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서 이럴 네. 거면 왜 불렀고 대기 시간이 얼마인데 발언 시간 얼마 이런 얘기 맨날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좀 어때요? 느끼시기에. 예, 국감은 국정감사 증인 선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꼭 빼겠다는 사람하고 꼭 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각축을 벌이는 각축장입니다.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가불관계 문제에 피해를 본 당사자의 경우에는 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야만 그것이 이슈화가 더 잘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선정이 돼야만 문제 해결에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꼭 자기가 증인으로 서서 그러한 문제들의 가불관계의 문제라든가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얘기하겠다. 그 기회를 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항상 그 야단 맞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그렇습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나오는 증인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즉 국감 증인에 되고 싶어도 잘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그분들도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원분이 뭐라 이제 갑을 예를 들어서 앉혀놓고 네. 자 지금 의리 피해 사실을 진술하셨는데 이러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나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정말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정이 안 됐는데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이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네. 최초의 명단 작성과 함께 의결을 해서 나오시기 전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증인 선정을 한 의원과 함께 상의해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정이 다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국감 증인으로 나오시기 전에 문제 얘기 다 됐기 때문에 네. 나오셔서 하신 말이 약속 드린 대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제일 국감 증인의 효과를 제일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오히려. 예. 그런 경우마저도 한마디밖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네. 아주 좋은 선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네. 충분히 시정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이행이 된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혹시 국민들이 국감 증인을 요청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불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네. 부당한 피해를 보신 네네. 분들이 뭐 관청에 가셔도 그렇고 법원에 가셔도 그렇고 대부분 다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서 국회를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국감장에 들어오기 싶으셔서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남방여사 김부선 배우께서 네네. 나오실 때도 지역 주민들 그 의원께서 선정하신 이유가 대규모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는데 네. 아파트 동대표들께서 김부선 씨를 꼭 증인으로 선택해달라 이렇게 민원 아닌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그 의원께서 선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지금 통상 국정감사가 10월이었는데, 그죠? 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네. 뭐 9월, 10월 나눠서 하나요? 올해? 통상적으로 법으로는 그렇게 네. 나눠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10월에. 예, 9월이든 10월이든 의사 일정 합의한 대로 네. 3주간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본인의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꼭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네. 사회의 부조리한 부분을 꼭 증언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8월 이 시기를 꼭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이 넘어가면 네. 대부분들 이슈 세팅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여름 지내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늘 방송에도 나왔지만 전기세, 누진제, 한전 좀 많이 좀 요청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사용 설명서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그 길을 찾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블랙야크 세계 스포츠용품 박람회 이스포 2016년 역대 최다 부문 11관왕 달성.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야크로드의 정신으로 블랙야크가 세계 정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죠.